재계 위인 현대차는 해외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과의 대결로 긴장감이 높았는데요. 표대결 결과 엘리엇이 패배했습니다. 이번 주총 결과와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나래 기자. 먼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은 그동안 국내 기업들을 여러 번 괴롭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엇은 대표적인 행동주의 헤지펀드로 국내 기업 공격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를 했고 2016년에는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 등을 요구했습니다. 예. 이들은 단순한 투자보다는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등 단기 주주 가치를 높이는 투자 전략을 구사합니다. 명분은 기업 가치 제고지만요. 예. 사실상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이슈가 있는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고 주가를 끌어올려 시세 차익을 낸 뒤 빠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해당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붙고 전 세계 기업이 이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적한 대로 명분은 주주 가치를 높인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들 이쪽 차리기가 아닐까 싶은데 엘리엇이 작년에도 현대차 지배구조 개선 계획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은 적이 있죠. 네, 지난해 3월이었죠. 네. 정의선 부회장을 중심으로 현대차 그룹은 현대모비스를 쪼개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네. 이때 엘리엇이 현대차와 모비스, 기아차의 지분을 보유하고 나타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오너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네. 우선 주주들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가치적 평가에 대한 대책 부족과 경영구조 개선 방안도 없다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네. 당시 국내 의결권 자물사들도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합병안에 반대 의견을 권고하면서 엘리엇의 주장에 힘이 실렸고 결국 지배구조 개편은 중단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엘리엇은 이번 주총에 앞서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고배당을 요구했는데요. 자, 이런 요구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긴장을 했었습니다. 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외국인 지분율이 45% 안팎입니다. 네.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의 표심이 매우 결정적인 건데요. 고배당 요구가 주주들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고 또 엘리엇의 입금이 외국인 투자들에게 적용이 될까 봐 현대가 바짝 긴장을 했던 겁니다. 예. 사실상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던 것이 엘리엇의 고배당 요구한 대로라면 현대차와 모비스가 총 8조 3천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네. 양사의 지난해 순이익 합계는 3조 5,300억 원대에 불과했습니다. 예. 아마도 단기 수익 전략을 구사하는 엘리엇이 현대차의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면서 장기간 손실을 보자 이런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고배당 요구를 주총 전에 한 발 뺀 듯한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사회이사 선임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엘리엇의 고배당 요구에 국민연금과 ISS 등 국내의 의결권 자문사들이 줄줄이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예. 고배당이 무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해치는 엘리엇 등 헤지펀드에 대한 불만이 생겨나면서 한 발 물러난 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고배당 요구는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이사를 앉히기 위한 연막작전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업 이사진에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올리고 네. 이사회에서 차차 자신들의 요구를 제기하는 다시 말해 이사회의 영향력 확대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네. 우선 현대차 사회이사 후보는 총 3명입니다. 예. 현대차는 윤치원, 유진호 이상승을 추천했고 엘리엇은 존 류, 로버트 맥퀸, 마거릿 빌슨을 추천했습니다. 이에 대해 글래스루이스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대다수 국내 의결권 자문사가 현대차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유일하게 ISS만은 엘리엇 추천 인사를 찬성하고 현대차 추천 인사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이 된 인물은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하고 생산, 판매하는 기업 볼라드 파워 시스템즈의 로버트 맥퀸 회장이었는데요. 예. 현대차 그룹과 대다수 자문사들은 수소 연료 시대의 기술력과 관련해서 잠재적 이하의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사의 임원이라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엘리엇 등은 볼라드 파워 시스템즈가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럼 현대모비스의 그 사회이사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요구를 했습니까? 네, 현대모비스의 사회이사 추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엘리엇은 중국 전기차 업체인 카르마 오토모티브의 최고 기술 경영자인 로버트 알렌 크루즈의 선임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ISS는 역시 엘리엇의 손을 들어주는 등 일부 자문사 간 차이는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상당수 의결권 자문자는 물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인은 엘리엇의 제안에 찬성할 경우 이해 상충과 기술 유출 등의 우려가 더 크다고 봤습니다.
자, 그럼 주총에서 이런 사회이사와 배당 요구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네, 현대자동차가 엘리엇에 완승을 했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입니다. 네. 엘리엇이 제안한 안건은 서면 표결에서 모두 부결이 됐고요. 이사회의 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엘리엇은 사회이사를 한 명이라도 배출한다면 이사회를 통해서 경영에 참여할 계획으로 공을 들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찬성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모비스도 비슷하고요. 아울러 양사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엘리엇의 주주 제안을 내놓지 않아 반대 없이 승인이 또 됐습니다. 따라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 부회장과 이원희 현대차 사장, 알버트 비어만 현대차 연구개발본부장 3명이 선임됐습니다. 앞으로 현대차는 이사회를 열고 정 수석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게 됩니다. 또 배당 요구안 결과를 살펴보면요. 이변 없이 보통주 기준 3,000원으로 제시했던 현대차 안이 이번 주총에서 찬성률 86%로 승인이 됐습니다. 네. 또 모비스 역시 이사회 제안인 보통주 한 주당 4,000원이 찬성률 69%로 결정됐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현대차의 안건대로 이번 주총이 마무리되면서 현대차가 추구했던 그 지배구조 개선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주총은 곧 정의성 수석 부회장의 시험대이기도 했는데요. 네. 따라서 이번 주총 결과가 곧 정 수석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영 방향에 불필요한 요소들이 사라짐으로써 이달 안에 지배구조 개편 재추진을 비롯해 신산업 재편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말 현대차는 약 2,500억 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시가총액을 4조 원가량 증가시키는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고요. 최근 현대오토에버 성장이 성공적으로 점쳐짓고 있는 만큼 자금을 확보하면 곧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계획대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현대차의 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진행도 예상이 됩니다. 지배구조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사업 재편도 일부 일어날 것이고 또 지금 신규 추진했던 그러한 사업들, 기업들의 그 상장도 이루어지면서 자금 확보에도 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신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현대차는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